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 문제 1번, 우리 강조 구문, 이때 강조 구문에 있는 실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e cats liquid or solid? 고양이가 액체인가요? 고체인가요? 되게 엉뚱한 질문이죠, 그쵸? 당연히 고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That's the kind of question. 그것이 어떤 질문이래요. 어떤 질문이냐면 That could win a scientist an Ig Nobel Priz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give 생각이 나면 좋겠네요. give도 뒤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두 개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과학자에게 이그 노벨상을 얻게 한, 타게 한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그 노벨 프라이즈, 노벨 프라이즈는 아는데 이그 노벨 프라이즈는 좀 생소하죠.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동격의 컴마를 이렇게 해주고 뒤에 부연 설명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A parody of the Nobel Prize. 노벨상의 패러디래요. That honors research. 연구에게 영예를 주는 그런 패러디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냐면 That makes people laugh and then think. 사람들에게 한번 웃게 하지만 그리고 나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연구에게 영예를 주는 그런 노벨상의 패러디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상이라고 해요. But it wasn't with this in mind. 하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쵸? 뭐가요? Marc Antoine Fadin, a physicist at Paris did 뭐라고 할까요? Diderot University set out to find out whether house cats flaw. 자, It wasn't with this in mind.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었다. 즉, 이 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사람이, 파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동격의 컴마로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이 대학교, 파리에 있는 이 대학교의 물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착수한 거죠. 시작한 거죠. 알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고양이들이 액체처럼 flow,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알아내려고 시도한 것은 이 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 잘 쓰였나요, 여러분? 네, 잘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강조 구문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프린트물에서 한번 설명을 했던 거 적혀 있었는데요. It was that 또는 it is that 사이에 부사구나 절이 오면 강조 구문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적혀 있었는데 자, with this in mind 전치사구로 이건 부사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조 구문의 대수로 잘 쓰였지요. 그 다음 문장 가봅시다. 자, 이 파딘이라는 사람이요. 알아차렸대요. That these furry pets 자,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한 그런 애완 동물들이요. Can adapt to 이건 당연히 cat를 의미하겠죠. 적응할 수 있대요. 어디에? To the shape of the container. 용기의 모양에 적응을 할 수 있대요. They sit in. 그들이 앉아있는 용기가 되겠죠. 앉아있는 용기에, 그들이 놓여있는 용기에 잘 adapt to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To what fluids such as water do. 물과 같은 그런 fluids, 유동액이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milarly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similarly, 비슷하게 어떻다는 걸까요? adapt to, 적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죠, 여러분? 네, 부사 역할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의 역할이지만 동사, 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사, 형용사 같은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부사가 잘 쓰였습니다. ly로 끝나는 부사가 잘 쓰였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해보면 do가 대신하는 동사는 무엇일까요? 앞에 똑같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동사를 쓰기 싫어서 대동사 do를 쓴 것인데 문맥을 생각을 해보면
물과 같은 유동액이 그러한 것처럼 어떠한 것처럼 네, 용기의 모양에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dapt to라는 동사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용기에 담기든 물은 어떤 용기에 담겨도 다 그 모양에 맞춰서 적응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어떤 용기에 담기던 그 용기에 네, 뭐 심지어 이런 용기에 담겨도 네, 잘 적응할 수 있다. 그 용기에 맞춰서 모양을 꼭 맞출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so he applied rheology. 그가 rheology로 끝나는 건 어떤 학문 이름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이 rheology라는 것을 적용을 했대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를까봐 동격에 커마를 하고 또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The branch of physics, 물리학의 branch는 가지인데 물리학에서 뻗어나온 한 분야라는 거죠. 물리학의 한 분야인데 that deals with the deformation of matter. matter는 물질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질의 deformation, 변형을 다루는 그런 물리학의 한 분야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 rheology라는 단어 처음 봤어요. 네, 이런 단어는 외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했어요. 어디에? To calculate the time. 시간을 계산하는 데 적용을 했대요. 근데 it takes for cats. 고양이에게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takes 다음에 뒤에 the time이 생략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는 이유는 앞에 the time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that 이런 게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시간이냐면 for cats, 고양이들이 to take up the space, 공간을 take up, 차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공간이냐면 뭐 꽃병이라던가 아니면 화장실의 싱크 대와 같은 공간을 꽉 채우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을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the conclusion, 결론은요. Cats can be either liquid or solid. 둘 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쵸?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환경에 따라서 liquid가 될 수도 있고 solid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A cat in a small box. 아주 작은 박스에 있는 고양이는 behave like a fluid. 액체처럼 행동을 한대요. Filled up all the space. 모든 공간을 채우면서. 그쵸? 액체는 어떤 용기에 들어가건 그 용기를 꽉 채우면서 빈 공간 없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간엔 선생님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고양이를 키워본 친구들은 잘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요. 작은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나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는 이게 잘 쓰였는지를 봅시다. 네, 그 전에 it이 잘 쓰였는지를 선생님이 넘어갔네요. 여기서는 it takes the time, 시간이 걸리다 할 때 it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다 또는 날씨가 뭐 어떻다 할 때 비인칭 주어 it을 쓴다라고 네, 배워본 적이 아마 중학교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인칭 주어의 it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수능 지문에 약간 지엽적인 것처럼 보이는 중학교 문법도 나오네요. 그쵸? 다음 4번 갑시다. 4번 잘 쓰였나요, 여러분? 네, 여기 앞에 동사가 있죠? 근데 이것도 동사일까요, 이거는? 네, 접속사가 없이 또 동사가 연달아 올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field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가 되겠습니다. 네, 준동사.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서 준동사는 뭐였죠, 여러분? 원래 태생이 동사인데 동사가 모양을, 형태를 바꿔서 네,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종류는 3가지밖에 없어요.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가 모양을 ing로 바꿔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부정사. 네, 투부정사는 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역할은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서 부정사였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명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분사. 분사는 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2가지가 있었다. 그치? 그리고 현재 분사인 ing지만 현재와는 관련이 없고 과거분사 pp지만 과거와는 관련이 없고 대신 수동의 의미, 능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보니까 이제 컴마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네, 뭘까요, 여러분?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사 구문 1학기 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분사 구문 선생님이 막 쉽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그쵸? 끝났는데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하고 분사 구문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분사 구문이니까 뭐 ing 또는 pp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주로 문장 앞문장 전체를 부연 설명하거나 아니면 주절의 주어를 부연 설명하거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fill up, 채우다, 공간을 채우다 라는 뜻인데 공간을 채우는 것의 주체는 누가 채우는 거죠, 여러분? 네, 주절의 주어인 cat이 채우는 것이죠. 그럼 cat은 네, cat이 채우는 거죠. cat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능동의 의미인 ing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화면을 너무 작은 상태에서 설명을 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네, 분사 구문인데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 ing가 와야 되는 것이죠. 왜? 채우는 것의 주체가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 구문은 주로 이제 ing를 쓰냐 pp를 쓰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뭐 주어와의 관계를 살피시거나 아니면 이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한다면 문장 전체와의 관계를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네, 능동이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뒤에 목적어가 또 있기도 해요. 모든 공간을 채운다. 그래서 이래저래 능동에 ing가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a cat in a bathtub 그 욕조에 있는 고양이요. full of water. 근데 그 욕조가 또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욕조에 있는 고양이는 네, try to minimize its contact. 그 접촉면을 최소화하려고 한대요. with it. 그 bathtub과의 접촉면을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behave very much like a solid. 마치 고체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액체일 때도 있고 고체일 때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잘 쓰였나요? 5번은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자, and 뒤에 동사의 밑줄을 그어져 있으면 이거는 병렬 구조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and가 연결시켜주는 게 무엇인지를 살피시면 돼요. 그래서 고양이는 try to minimize 최소화하려고 하고 네, 고체처럼 행동한다라고 해서 네, 뭐 try랑 병렬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러면 맞는 거죠. 또는 to minimize랑 병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to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네, 있어야 되지만 to 부정사끼리 병렬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and 뒤에 나오는 to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쓰인 구조의 글이 구조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법상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요런 거죠. 네, 고양이가 용기에 따라서 자기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 참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의 김가연 학생이 말하기로는 고양이가 네, 관절이 엄청 많다고 해요. 특히 스파인, 등뼈가 엄청 분절이 많이 뼈의 개수가 많다고 했던 것 같아요. 개수가 많아서 이렇게 유연하게 엄청난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있죠. 그쵸? 유연성이 엄청나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